긍정 에너지를 함께하는 낭독 힐러 유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좀 약간 업로드가 주기가 많이 뜸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부분은요. 같이 있고 싶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내향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외향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목만 해도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가지 않나요? 혼자 밥 먹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책. 네.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은 벌고 싶지만 사회생활은 싫은 당신을 위한 생존 가이드.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보지 마라.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좋을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 두 번째, 말 좀 하라고 상사에게 질타받는 사람. 세 번째,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가릴 수 있는 게 오히려 편한 사람. 그 다음에 돈은 벌고 싶지만 사회생활은 안 하고 싶은 사람. 취업을 위해서 외향인인 척 연기해 본 사람.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도 막상 만나면 금방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네. MBTI 요즘에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I로 시작하는 내향인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잘하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물적, 감정적 손해를 보는데요.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도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꺼리다 보니 인생이 점점 나른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향인인 척, 사교적인 척 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개조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타고난 본성을 존중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인치님, 이신 정어리님, 이 책의 저자분이시죠. 인스타 친구분이신데요. 심정우님이 쓰신 책이에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또 내향적인 분들이나 양향인이라고 생각되는 주변 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내 안에 숨어있는 외향성을 찾아라. 양향인이란 누구인가? 같은 내향인이라고 전부 다 똑같지는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향인 같은데 알고 보면 내향인인 사람도 있다. 바로 외향적인 내향인이다. 이들은 내향적인 성격임에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한다. 때로는 사람들과 만나서 운동을 하거나 소셜 모임에도 참가한다. 모임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내향인이긴 하지만 침묵을 지키려고 모임에 나간 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블로그나 SNS로 소통을 열심히 하는 내향인도 있다. 이들은 직장에서도 조용하지만 할 말은 다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을 양향인이라고 부른다. 양향인, 내향인도 외향인도 아닌 중간을 말한다. 양향성은 카를 융이 내향성을 언급할 때부터 존재했던 개념이다. 서로 다른 기질이나 성격을 유동적으로 오가는 특성을 말한다. 융은 완전한 내향인이나
완전한 외향인은 정신병원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양양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학계에서는 한스 아이젠크가 양양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내향인과 외향인 모두 자신의 주 성격과 반대되는 성격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상황에 따라 내향인도 될 수 있고 외향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내향적인 외향인 또는 외향적인 내향인 중에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2.0의 공저자 트래비스 브래드베리는 양양인의 9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다음 표 중에서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양양인에 가깝다는 증거이다. 평소 지인들로부터 당신의 성격에 대해 들었던 말을 떠올려보자.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성의 영역을 넘나들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려봐도 좋다.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인구의 절반에서 3분의 2가 양양인이라고 추측한다. 완전한 내향인보다는 양양인이 성공할 기회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내향인이라고 확고하게 규정하는 것은 자기 성장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양양인의 9가지 특징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네요. 1번, 혼자 일하거나 함께 일하거나 개의치 않는다. 2번, 사회생활이 불편하진 않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면 실증이 나고 피곤하다. 3번, 주목받는 것은 즐겁다. 하지만 관심이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다. 4번, 주변 사람 중 일부는 나를 조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회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5번, 휴식 시간이 너무 많으면 지루하다. 그렇다고 항상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다. 6번,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몰입하면서도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잠길 수 있다. 7번, 다른 사람과의 잡담이 불편하진 않지만 지루하다. 8번, 타인을 쉽게 믿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회의적이다. 9번,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기운이 빠진다. 네. 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양양인에 가깝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이노가시라 고루를 보면 양양인이 떠오른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고루는 독신의 영업인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자파를 판매한다. 자유롭고 고독한 삶을 추구하는 그는 매장도 없이 고객들을 찾아가 필요한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 영업차 외근 간 낯선 동네를 걷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 걸음을 멈춘다. 그러고는 평범해 보이지만 맛집인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는다. 고독하게 혼자 식사를 즐기는 그의 모습은 조금 특별하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도 혼자 식사를 하는 모습이나 캐릭터에서 내향적인 면이 드러난다. 내향인, 외향인보다 양향성이 좋은 이유.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양향성을 갖고 있다. 타고난 내향인일지라도 먹고 살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향성의 동굴에만 머물 수가 없다.
내향적인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에 임하는 상황이 양향성에 좋은 예다. 운이 나쁘게 자신의 적성과는 달리 영업직을 선택한 내향인이라도 큰 문제가 없다. 우리 대부분은 양향인에 가까우며 실제로도 양향인일 때 판매 실적이 가장 좋았다. 애덤 그랜트의 실험이 이를 증명한다. 외향성을 1부터 7까지 측정했을 때 1부터 4까지는 판매 실적이 증가했다. 한편으로 4부터 7까지는 오히려 실적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양향인은 내향적인 사람이 어려워하는 대화에도 강점이 있었다. 외향인처럼 고객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적당히 자기 주장을 할 줄 안다. 한편으로는 내향인의 장점을 살려서 경청하고 내향인의 장점을 살려서 경청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외향인은 자칫하면 자신감이 지나쳐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양향인은 겸손할 줄 알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줄도 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내향인은 영업사원으로나 직장 동료로 손색이 없다. 또한 리더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양향성의 단점은 자신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혼란함 정도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향형이라면 내면에 숨겨진 외향성을 발휘해서 양향성의 장점을 활용해보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 숨겨놓았던 외향성을 발휘할 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역으로 외향인도 내향인의 장점을 끄집어내어 사용할 수 있다. 평소에는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다가도 필요한 순간에는 내면에 집중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이 내향적이라 고민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분의 2나 된다는 걸 떠올려보자. 또한 약 80억 명의 인구 중 상당수의 사람이 양향인이라는 것도 떠올려보자. 생각보다 나의 성격은 지구인의 평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내향인인 내 안에 외향인의 장점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자. 발견할 수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 파티에서 모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평소처럼 말없이 음식과 술만 먹다가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인사를 건네볼 것인가? 조용히 일만 하다가 퇴근하는 내향적인 회사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팀 동료가 없는 성과까지 내세우며 자신을 홍보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서 자신의 성과를 어필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안에 있는 외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혹시 양향인에 속하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양향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더 확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향인의 9가지 특징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대부분이 저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어서 나는 양향인인 것 같다 라고 조금 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딱 아까 칼 융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어떻게 딱 한 성향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 정말 수많은 내가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것들 중에 단점은 잘 보완하고 장점은 잘 살리고 또 반대되는 그런 성향에서의 좋은 점들은 또 내 안에 이렇게
한번 스며들도록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네, 극복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성격도 저는 바뀐다 라고 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내면의 힘을 조금 쓰고 명상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내면을 다져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더 잘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엔젤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즘에 업로드가 좀 뜸해가지고 네, 요즘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사랑합니다. 안녕.